교사 2명,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2명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며 원형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모두 둘러앉은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고 1학년 학생 2명은 서로 이웃하여 앉고 2학년 학생 2명도 서로 이웃하여 앉는다 라고 했고요. 교사 2명은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가조건까지를 전체로 보고 그 이후에 나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을 찾아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하여 앉는다 라고 했으니 일단 앉히기 전에 이런 얘기 하겠죠. 1학년 학생한테 둘이 잠깐만 손잡아. 그 다음에 2학년 학생 둘이 잠깐 손잡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1학년 학생끼리 앉히고 2학년 학생끼리 앉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가정 하에 교사 2명이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교사 2명이 이웃하여 앉지 않는 경우는 안에 한 명이 앉거나 그 교사 2명 사이에 2명이 앉거나 3명이 앉거나 4명이 앉거나 이런 너무 많은 가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까지를 전체로 보고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거죠. 그러면 얘도 역시 교사랑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이 모두 이웃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잘 생각해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까지 생각해 보면요. 교사 1, 교사 2, 그 다음에 1학년 학생 1, 그 다음에 1학년 학생 2, 2학년 학생 1, 2학년 학생 2, 3학년 학생 1, 3학년 학생 2가 있을 텐데 전체는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은 이웃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가까지를 전체로 보기로 했으니까요. 따라서 얘네들끼리 앉히는 경우인 거고 그 다음에 빼줄 거예요. 이웃하는 경우를. 따라서 교사 1, 교사 2도 역시 이웃하게 이렇게 너네끼리 손잡아 먼저 해놔야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손잡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손잡고 그 다음에 3학년은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준 뒤에 얘네들을 앉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손잡은 팀이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서 줄을 쓴다라고 봐야 돼요. 따라서 6팩토리알, 근데 원형이니까 6으로 나눠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앉아 있는데 교사 1, 2, 3학년 1, 2는 자기 자리를 찾은 상태예요. 근데 1학년끼리는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죠. 따라서 앉은 곳을 정해줘야 되니까 2팩. 2학년도 역시 자기 자리 찾아줘야 되니까 2팩. 이렇게 곱해지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상황 살펴보면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앉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5팩. 근데 원이니까 5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교사끼리 앉혀야 되죠. 그 다음에 1학년끼리, 2학년끼리 앉히는 과정을 곱해주면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얘는 5팩, 얘도 4팩. 그럼 4팩, 2팩, 2팩으로 곱해줄 수 있겠죠. 그럼 5 빼기 여기 4팩, 2팩, 2팩 곱해주면 2만 남네요. 따라서 얘가 3.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24에다가 4 곱하기 3이죠. 따라서 요거 곱하면 12니까 12의 제곱에다 2 곱한 거죠. 따라서 288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넓이가 9인 정사각형을 넓이가 1인 9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눈 도형이 있다라고 했어요. 9개의 정사각형에 서로 다른 9개의 색을 모두 칠하는 경우의 수는 물어봤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요 가운데 있는 상황이랑 밖에 있는 상황이랑 좀 분할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일단은 가운데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색을 칠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앉을래 누구니 물어봐야 되니까 서로 다른 9가지가 나 앉을래 하고 있겠죠. 따라서 9가지 중에서 하나를 색칠할 겁니다. 따라서 빨간색이 색칠됐다고 보죠. 그럼 이제 바깥쪽에다 앉혀야 되는데 일단 8개의 색이 있기 때문에 그냥 8팩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 느낌이죠. 따라서 일단은 8로 나눠봤어요. 원이라고 생각하고 나눠보기. 근데 문제는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랑 다르죠.
모서리 앉는 경우랑 여기 가운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는 얘하고 또 동일함을 알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죠. 따라서 잘 나눠졌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두 상황만 생각하면 되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무리 계산. 얘는 이렇게 약분돼서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계산하면 9팩이죠. 따라서 9팩에 4가 나눠진 4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집합 U는 x들을 모아놓을 건데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합은 항상 원소나열법으로 대충 나타내 놓는 게 우리가 보기 편하죠. 따라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들이 모여있는 집합이다라고 쓸 수 있고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 A, B, C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6, 7. 그 다음에 A 합집합 B와 C의 교집합은 공집합.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은 8, 9, 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집합 상황이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일 거예요. 따라서 대충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집합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죠. A와 B의 집합의 교집합이 6, 7인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6, 7 들어간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A 합집합 B와 C의 교집합이 없다라는 걸 통해 C와 겹치는 부분이 없게 그려줘야겠죠. 따라서 여기다 C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라는 거 보니까 A, B, C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8, 9, 10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8, 9, 10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B, C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건 결국 남은 1, 2, 3, 4, 5를 여기 빈 공간인 P, Q, R에 배치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얘를 PQR에 배치하는 경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PQR에 그냥 단순히 배치하는 거면 좋은데 지금 그냥 단순히 세 부분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일단 공집합 아닌 조건 들어갔기 때문에 A와 B는 당연히 공집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6, 7을 무조건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C는 말이 다르죠. R이라는 공간을 갖고 있으니까 이 R 공간 안에는 적어도 한 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P하고 Q에도 조건이 붙겠죠. P하고 Q에도 무조건 뭔가가 있어줘야 A와 B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P에 공이 있고, 즉 P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Q에 뭔가가 있다고 해도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 Q 각각 적어도 한 개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차라리 R을 입장으로 해서 얘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R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면 또는 P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P하고 Q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따라서 R이 모두 갖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R이 모두 갖는 경우를 제외시켜 줘야겠네요. 따라서 요가 과정까지 신경 써서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어도 한 개가 나왔고 R이 모두 안 갖고 있다라는 건 사실 모두 갖고 있는 거 찾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이건 여사건으로 풀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전체 상황에서 생각했을 때 R이 적어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 R이 아무것도 안 갖고 있을 때를 제외시켜 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빼줘야 될 게 R이 모두 갖고 있을 때도 제외시켜 줘야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PQR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집합을 세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전체 경우에서부터 가봅시다. 1, 2, 3, 4, 5가 그냥 PQR에 배치된다니까 1, 2, 3, 4, 5한테 각각 가서 물어보겠죠. P한테 갈래, Q한테 갈래, R한테 갈래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P한테 갈래, Q한테 갈래, R한테 갈래, 세 가지. 요렇게 5명한테 물어봤으니까 3의 5제곱 요렇게 될 거예요. R한테는 안 가고 싶대요. 이번에는. 따라서 P한테 갈래, Q한테 갈래만 물어보면 되겠죠? 따라서 2 해가지고 5개한테 물어봤으니까 2의 5제곱 요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R한테 모두 가는 경우래요. 그러면 R한테 갈래? R한테 갈래? 이거밖에 못 물어보죠. 따라서 한 가지 해가지고 5명한테 물어봤으니까 1의 5제곱 한 가지가 될 거예요. 따라서 전체에서 얘네들을 빼주면 되니까 마무리 계산해 보면 243에서 빼기 32에다 빼기 1까지 해서 33 빼니까 21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8개의 숫자 중에서 5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는 물어봤습니다. 5자리 숫자를 택해야 되니까 지금 택하는 상황에 따라 배치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것을 포함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게 몇 개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세팅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같은 것이 포함돼봤자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어떤 거 같은 거 2개랑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같은 거가 한 세트 들어가고 다 다른 걸로 포함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다른 걸로는 포함될 수가 없겠죠. 1, 2, 3, 4인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눠서 풀어봅시다. 일단은 동그라미 별표 네모가 될 3개의 숫자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4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뽑아 봅시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동그라미가 될 거고 누군가는 별표가 될 거고 누군가는 네모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동그라미하고 별표는 똑같은 상황이죠. 즉 2개 뽑을 아이 뽑고 그 다음에 1개 뽑을 아이를 뽑아버리는 게 낫겠네요. 따라서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2개 뽑을 아이들을 체크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2개 중에서 1개를 뽑아서 1개 뽑을 아이를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 1, 2, 2,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온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배열만 하면 되니까 5팩 달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끼리는 서로 분간이 불가능, 2끼리도 서로 분간이 불가능이니까 2팩으로 나눠줘야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고요. 다음 경우도 똑같이 4개 중에서 하나를 뽑겠죠. 그래서 2개 뽑을 아이 1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럼 이제 2, 3, 4가 남았죠. 따라서 2, 3, 4 그냥 들어와야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배열해야겠죠. 5팩. 근데 1끼리는 서로 분간이 불가능하니까 1을 나열하는 방법인 2팩으로 다시 나눠줘야 합니다. 따라서 마무리가 되었으니 계산해 봅시다. 4, 3, 2, 1 곱하기 2, 5팩, 그 다음에 2팩, 2팩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4에다가 5팩, 2팩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약분하면 240이 되겠고요. 이쪽은 4가 약분되고 2 약분됐으니까 120에 3이 곱해진 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 120에 5가 곱해진 수니까 60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8개로 구성된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라고 했어요. 갑은 A 지점을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하고 을은 B 지점을 출발하여 A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갑과 을이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속력으로 이동할 때 갑과 을이 만나는 경우의 수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만나고 나서 도착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경우의 수를 상태를 보니까요. 따라서 일단은 만날 수 있는 곳을 한번 정해 봅시다. 만날 수 있는 곳을 정할 때는 우리가 최단 거리가 같은 지점을 좀 찾아봐야겠죠. 그러고 나서 보면 최단 거리가 1인 지점은 요 라인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까지가 1이죠.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 보면 요 라인이죠. 최단 거리가 2인 지점은 여기까지일 거예요. 요런 애들. 하나, 둘 이렇게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죠.
두 칸을 가는 방법, 그 다음에 두 칸을 가는 방법. 여기도 두 칸을 가는 거죠. 두 칸을 가는 방법. 두 칸 가서 올 수 있는 곳이 여기고, 그 다음에 최단거리 2로 올 수 있는 곳이 다 여기일 거예요. 여기 라인. 이런 식으로 대각선 기준으로 우리가 최단 거리가 서로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 최단 거리가 3인 지점인 요 라인에서 서로 만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으로 잡고 살펴보면요. 1번에서 만나는 경우부터 살펴보죠. A가 1로 갔다가 B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B는 1로 갔다가 A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고요. 2번 구역에서 만나는 경우는 A가 2로 갔다가 B로 가고 B는 2로 갔다가 A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구역에서 만나는 경우는 A가 3번으로 갔다가 B로 가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1로 가야 되니까 1로 가는 경우 체크해 보겠죠. 1로 가는 경우 체크해 보면 결국 가로 두 번에 세로 한 번으로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라인이죠. 이 라인은 가로 한 번에 세로 두 번인 거죠. 따라서 가로 한 번에 세로 두 번이니까 일단 3팩 나열할 거고요. 세로 두 번은 서로 분간이 불가능하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B로 가는 경우 요 라인이죠. 따라서 얘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B가 1로 갔다가 A로 가는 경우. 그러면 B가 1로 가야 되니까 얘는 한 가지로 돌아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가야 되니까 A하고 같은 라인 타네요. 따라서 3팩, 2팩으로 나눠주게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경우 해볼까요? A에서 2로 갔다가 B로 간대요. 그럼 A에서 2로 가야 되니까 요 라인 타고 가는 거죠. 따라서 가로 두 번에 세로 한 번 가야 될 거예요. 따라서 3팩인데 가로 두 번 체크할 수 없으니까 2팩으로 나눠줄 거고요. 여기 라인 살펴보니까 2에서부터 B 같은 경우도 아예 동일한 라인이죠. 따라서 똑같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B에서 2로 가는 경우도 똑같은 세팅인 거죠. 따라서 똑같이 진행이 될 거고 얘도 똑같이 진행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3을 들렸다 가는 경우 체크해 봅시다. 3을 들렸다 가는 경우 체크해 보면 얘는 3을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로로 3번 쭉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요 라인이죠. 가로로 한 번 가고 세로로 두 번 가는 라인. 따라서 3팩하고 2팩으로 나눠줘야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B가 3으로 갔다가 와야 되니까 3팩, 2팩.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에서 A로 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따라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얘는 얘 다 3으로 약분되죠. 따라서 3, 3, 9. 얘도 다 3으로 약분되네요. 따라서 3의 4제곱인 81. 얘도 약분되면 3, 3, 9. 따라서 모두 다 더하면 99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 A가 하나씩 적힌 카드 3장, 문자 B가 하나씩 적힌 카드 3장, 숫자 1이 하나씩 적힌 카드 3장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냥 일단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어떤 상황인지 딱 보이면서 배열을 해야 우리가 배열하기가 쉽겠죠. 9장의 카드를 왼쪽부터 오른쪽의 방향으로 일렬로 나열할 때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모두 문자가 적힌 카드가 놓이도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 끝에 문자가 적힌 카드인 A와 B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A가 양쪽에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양쪽에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A, B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 A로 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이에 A가 1개 오고 B가 3개 오고 1이 3개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얘는 A가 3개, B가 1개, A이 3개 이렇게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얘는 A 2개, B 2개, 1, 3개. 그 다음에 A 2개, B 2개, 1, 3개다 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제 가운데 있는 아이들만 나열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얘 가운데 있는 거 나열하게 되면 7개를 나열하고 있고 B끼리 또 1끼리는 분간이 안 되니까 3팩, 3팩으로 나눠줘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7팩으로 곱해줄 건데 문제는 A끼리, B끼리, C끼리, 1끼리 서로 분간이 안 되네요. 따라서 2팩, 2팩, 3팩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다시 나눠줘야겠죠. 그랬더니 아래 상황도 동일하네요. 따라서 똑같이 써주게 됩니다. 우리는 분류해서 푼 거니까 각각을 모두 더해줘야겠죠. 따라서 더해봅시다. 더할 때는 좀 기준을 주고 요 과정이 2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과정도 2번 들어간 거죠. 따라서 곱하기 2 써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을 좀 해보면요. 일단 묶일 수 있는 거 최대한 묶어보면요. 얘는 2 곱하기 7팩으로 묶을 수 있고 3팩도 묶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팩도 묶을 수 있는데 분수 들어가면 별로니까 3팩과 2팩으로 묶어놓고 나머지를 써봅시다. 그러면 3팩, 3팩 들어갔으니까 2가 써질 거고요. 얘는 지금 3팩, 3팩, 2팩이니까 3이 써지겠죠. 그래야 2팩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여기가 5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10대니까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7, 6, 5, 4 하고 3팩 사라지고 얘는 6을 사라뜨리고 얘는 2를 사라뜨리겠죠. 따라서 얘는 10 곱하기 7이 되니까 7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집합 x는 1, 2, 3, 4, 5, y는 6, 7, 8, 9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요 식부터 알아봐야겠죠. 요 식을 보니까 x들을 x에서 뽑을 건데 fx들을 모아놓을 거야 라고 했어요. 즉 x들이 선택한 y들을 모아놨더니 라는 얘기인 거죠. 즉 얘는 치역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y다 라는 건 공역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되도록 x에서 y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지금 함수의 상황을 대충 그려보면 1, 2, 3, 4, 5라는 아이가 있고 y는 6, 7, 8, 9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할 건데 얘네들은 다 적어도 한 번씩은 택해야 우리가 공역이 치역과 일치한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한번 택해진다 라는 건 결국 2개, 1개, 1개의 대상으로 2개, 1개, 1개, 1개의 대상으로 쪼개진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6, 7, 8, 9 중에서 2번 선택될 애를 하나 뽑아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2번 선택될 애를 뽑자 해서 4, 4개 중에서 1개를 뽑자 했어요. 얘가 2번 선택되는 거 뽑기. 따라서 6이 2번 선택되고 7이 한 번 선택되고 8, 9가 한 번 선택됐다라고 볼게요. 그럼 결국엔 6, 6, 7, 8, 9를 1, 2, 3, 4, 5가 선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차라리 X가 선택한다 보다는 Y가 선택한다로 보는 게 낫겠네요. 즉, Y가 이렇게 배열을 바꾸는 거예요. 배열을 바꾼 다음에 앞에 있는 애 선택할게 해버리면 각각이 딱딱딱딱 잘 선택되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X가 선택할게 해버리면 6을 누가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열을 좀 바꿔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6이 지금 2개나 있으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얘를 배열시켜서 그거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 딱딱딱 맞춰서 들어가자. 이렇게 잡는 거죠. 따라서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5팩 곱해줄 건데 6끼리는 분간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2팩으로 나눠주는 장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배열돼가지고 딱 앞에 있는 게 1 선택하고 2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모두가 누구한테 갈지 정해지겠죠. 따라서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에다가 5, 4, 3까지 곱해지겠네요. 따라서 12에다가 20 곱하니까 24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